안녕하세요. 하루철학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롤스의 정의론과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현재 한국 사회는 주거비 상승, 교육, 격차 세대, 갈등 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롤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평등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를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도출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한 규칙을 세운다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은 이상적인 정의의 틀을 제공하지만 2025년 한국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한국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의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돌파하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의 62%가 주거비로 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롤스의 두 번째, 원칙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이익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교육비가 1조 원을 넘어서며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평균 2배 이상의 사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어 롤스가 강조한 평등한 기회 균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도 불평등의 한 축입니다. 86세대가 누린 낮은 주거비와 안정적인 일자리는 2030세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이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 아래 공정성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원칙인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므로 세대 간 부담을 재조정하는 연금, 개혁이나 일자리 지원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습니다. 2025년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연간 신규 수요 20만 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롤스의 이론이 이상적일 뿐 현실적 제약 속에서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롤스의 정의론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의 무지의 베일 개념은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고민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유층도 세금 부담을 늘려 공공주거 지원에 기여해야 하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려면 사교육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외된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정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며 롤스의 차등 원칙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2025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8%로 둔화되며 불평등 완화 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롤스의 이론이 현실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정의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5년 한국에서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거와 교육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는 롤스가 말한 자유와 기회균 등의 핵심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들이 주거 정책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운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롤스의 이상이 현실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철학적으로 정의란 단순히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다른 사람을 위한 덕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롤스의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2025년 한국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이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층이 교육기회 제공에 자원을 기부하거나 청년층이 세대 간 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모여야 롤스의 무지의 베일 아래 상상한 공정성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2025년 현재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각 세대와 계층이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롤스가 제안한 공정성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철학자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무지의 베일을 벗기고 자신의 이익만에 쫓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교육을 통해 공정성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단순히 경쟁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롤스의 정의론이 한국에서 실현되기 위한 필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탐구를 넘어 2025년 한국의 현실을 바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불평등을 줄이고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이상을 제시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개인과 사회 모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거비와 교육 격차, 세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사색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에 대한 하이데거의 철학을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